네, 우리 인덕턴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자기학 1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회로를 하든 뭘 하든 전자공학과를 나오면 결국 인덕턴스를 맞이할 일이 많은데 캐패시턴스는 그래도 좀 나아요. 학생들이 캐패시턴스에 대해서는 별로 헷갈리는 게 없는데 인덕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념을 헷갈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인덕턴스의 영향이 더 커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인덕턴스가 안 발생할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인덕터가 있어야 되지? 인덕턴스를 왜 고려해야 되지? 라고 그런 질문들이 나중에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인덕턴스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가 서 있으면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있어요. 어, 인덕턴스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그 중에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커런트를 흘릴 수 있는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커런트를 흘리고 그럼 매그네틱 필드가 발생하겠죠. 그 매그네틱 필드가 이 커런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둘러싸여져 있는지를 계산하면은 그 비율이 인덕턴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솔레노이드 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 이런 토로이드 스트럭처의 인덕턴스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음, 그 여기서 보면은 그 인덕턴스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꼭 커런트를 흘러야 된다 그랬고 그 커런트가 흐른다는 거는 커런트가 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룹이 있어야지 흐른다겠죠. 그래서 example 1과 example 2의 경우에는 사실 그 커런트의 룹이 어느 정도 확실해요. 그죠? 커런트가 여기로는 가고 있고 여기로 이렇게 리턴 커런트가 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룹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코일 스트럭처니까 룹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얘를 통과하는 매그네틱 필드를 구한다 할 때 사실 얘도 이 끝 마무리까지 지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배터리가 있으면은 커런트를 흐르게 하는 그런 소스 원이 있으면 이제 커런트 룹을 따라서 이렇게 흐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끝맺으면 여기까지 사실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뭐 여기 이 이후에 여기는 우리가 사실 고려해 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없냐면은 우리가 가정하기를 이런 솔레노이드 스트럭처의 경우에 매그네틱 필드가 이 안에서만 발생하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매그네틱 필드는 우리가 0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룹이 어떻게 되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덕턴스를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사실 이런 커런트 룹을 끝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룹이 있을 때 얘가 갖는 인덕턴스를 우리가 아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뭐 룹이 여기서 흘러가고 이렇게 뺑뺑뺑 돈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룹 스트럭처가 되게 obvious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 example 1과 example 2의 경우에는 비교적 current 루프의 형태가 비교적 확실한 편입니다. 그런데 current 루프의 형태가 우리가 외관상으로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덕턴스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 캐패시턴스의 경우에 보통 두 개의 컨덕터를 필요로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없이 하나에 대해서만 캐패시턴스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 경우에는 다른 한 캐패시턴스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커런트의 룹이 겉으로는 외관상으로는 룹인 것처럼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룹이 있어야 되는 그런 예를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요. 자, example 1은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인덕턴스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Inductance can be defined for
그래서 코엑시얼 케이블 있죠. 코엑시얼 케이블의 경우에는 이 내부에서는 뭐 그래서 커런트가 이렇게 가고 있고 바깥에서는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흐르는데 이 경우에도 여기 룹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룹이 어디 있죠? 여기 어디 룹이 있죠? 룹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뺑뺑 돈 다음에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룹 스트럭처가 전혀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룹 스트럭처가 아닌 것 같죠. 이런 경우에도 근데 인덕턴스를 이야기를 해요. 인덕턴스를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이트 와이어 그냥 커런트가 쭉 흘러가는 이 스트레이트 와이어의 경우에 얘 인덕턴스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해요. 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얘네 둘 같은 경우가 마치 그 중에서도 얘가 사실 우리 아까 말한 싱글 컨덕터의 캐패시턴스와 비슷한 예예요. 얘 같은 경우에 커런트가 룹이 전혀 아니죠. 룹이 전혀 아니고 한 개의 도선을 따라서만 그냥 컨덕터가 가고 있는, 커런트가 흐르고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도 인덕턴스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인덕턴스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커런트가 흐른다는 거고 커런트를 흘려야 되는 거고 커런트를 흘린다는 건 항상 어떤 방향에서건 어떤 경로선 리턴 커런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커런트가 그냥 한 방 A에서 B까지만 흐르는 게 커런트가 그렇게 흐르지 않아요. 커런트는 항상 이렇게 돌아와야지만 계속 커런트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턴 커런트의 의미가 사실 여기 보이죠. 커런트가 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리턴 커런트는 어디서 오고 있냐? 이 바깥의 컨덕터를 따라서 다 리턴 커런트가 오고 있죠. 이제 요거가 리턴 커런트입니다. 리턴 커런트예요. 그래서 요거에 아주 그 끝에서 보면은 어떻게 룹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 얘가 갔던 거가 이런 식으로 돌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오겠죠. 돌아오고 있겠죠. 돌아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룹 형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룹 형태가 우리가 아는 이런 더 이상 딱 커런트가 이런 라인을 따라서만 흐르지 않고 지금 얘가 이렇게 얘 갈 때는 라인 따라 가는 것처럼 갔다가 올 때는 이렇게 사방으로 면 커런트의 형태로 서피스 커런트의 형태로 흐르겠죠. 아무튼 뭔가 이 주변 이 안 공간을 둘러싼 그런 룹 형태를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죠, 좀. 하지만 조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에 따라서 인덕턴스 이야기할 때 좀 좀 스트레스를 이제 좀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거 하기 전에 맞아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경우에 또 리턴 커런트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리턴 커런트가 어디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냐면은 이게 갔다가 무한히 먼 곳에서 리턴 커런트가 또 똑같은 양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혹은 문제에서도 심지어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리턴 커런트가 어쌰돼 있어요. 아주 멀리서 굉장히 멀리서 무한히 먼 곳에서 돌아오고 있는 리턴 커런트가 우리가 어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런트가 흐른다면은 항상 리턴 커런트가 어딘가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걸 꼭 명시하고 있어야 돼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니 첫 번째 인덕턴스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이야기 있죠. L은 플럭스 링키지 나누기 커런트다. 이때 플럭스 링키지가 magnetic flux amount surrounded by 또 룹이었어요. 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magnetic field가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면은 magnetic field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커런트를 주변으로 도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것이
여기 가고 있는 커런트와 리턴 커런트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양, 요거가 이제 플럭스 링키지인 거죠. 플럭스 링키지. 플럭스 링키지가 플럭스 덴서티의 어쨌든 적분 형태가 될 텐데 커런트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매그네틱 플럭스의 양이 될 텐데 매그네틱 플럭스가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돌고 있을 때 얘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양, 커런트 가고 있는 커런트와 리턴 커런트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양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이렇게 플럭스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방향으로 생길 텐데 플럭스 링키지의 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코일 스트럭처가 아니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헷갈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커런트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여기 오는 것도 있잖아요. 이 가고 오는 거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총 매그네틱 플럭스의 양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플럭스 링키지를 그대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는 느낌이 든다면은 헷갈리는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플럭스 링키, 이 코일 스트럭처라는 거가 여기서 지금 굉장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임플리시트합니다. 그 코일 스트럭처라는 거가. 그래서 그 이유에서 저는 인덕턴스를 이야기할 때 두 번째 데피니션으로 인덕턴스를 이야기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해요. 두 번째 데피니션은 EWM 나누기 I 제곱의 이 뜻으로 인덕턴스를 이해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코일이나 룹이라는 존재가 꼭 그렇게 필수적이지가 않아요. 좀 헷갈리는가요? 그 룹 지금 보면은 이 플럭스 링키지의 그 정의 자체가 지금 아까 보면은 n 곱하기 파이였단 말이에요. n 곱하기 파이 어디 있습니까? n 곱하기 파이였잖아요, 그죠? 플럭스 양을 이게 n번 감았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 곱하기 n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뭐 코일 스트럭처가 아니어도 우리가 인덕턴스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코일 아닌 경우에 그럼 n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헷갈리죠. 여전히 어쨌든 이 플럭스 링키지는 어쨌든 커런트라는 거는 돌아오는 커런트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룹 형태가 있고 그 룹을 통과하고 있는 플럭스의 양으로 어쨌든 플럭스 링키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덕턴스의 형태가 꼭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너무 가시적으로 확실한 코일 형태는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코일 형태인 경우에는 굉장히 플럭스 커런트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플럭스의 양이라는 게 너무 명확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플럭스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커런트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플럭스의 양이라는 게 너무 명확했는데 이제부터는 살짝 그 개념이 가시적이지 않잖아요. 좀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이유는 이거가 그런 코일 스트럭처가 아니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코일 스트럭처라면은 이 커런트 룹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매그네틱 플럭스의 양이 너무 이제 가시적으로 확실한데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데피니션으로 인덕턴스를 이야기하는 게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번째 개념으로 인덕턴스를 이야기할 때는 저는 헷갈리는 게 없다. 헷갈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정의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좀 헷갈린 게 있다. 이거에 대해서 헷갈린 게 있다라면은 괜찮아요. 왜냐면 그게 제 의도예요. 코일 스트럭처가 아닌 경우에 이런 플럭스 링키지로 그 인덕턴스를 이야기하는 거가 헷갈릴 소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있다라면은 제 말에 지금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헷갈릴 소지가 없게 정의한 거가 이 두 번째 정의예요. 이 두 번째 정의는 그 코일 스트럭처라는 그 가시적인 거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스트럭처에 대해서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요. 결국에 항상 이 두 결과는 같은 값을 갖습니다. 같은 결과를 내놓지만 얘는 좀 헷갈릴 소지가 있고 얘는 헷갈릴 소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를 훨씬 더 선호를 해요. 자, 두 번째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더 설명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